네, 우선 학회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2021년에 이제 학회장 3년임도 하시고, 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이제 선대위내에서 이제 게임 메타버스 특보단장 임명을 좀 진심으로 좀 축하를 드리고요. 그래서 이게 좀 2021년이 좀 많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좀 소회 한 말씀 남기신다면 좀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도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2021년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돌이켜보면 이제 이런 거죠. 학회 신년회 때 제가 확률형 아이템 문제를 해결을 하겠다,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천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2021년 3월에 NC하고 넷마블 주총을 갔었고요. 가가지고 김택진 대표하고 권영식 대표에게 확률형 아이템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고, 일단은 정보 공개를 해야 된다, 1차적으로 라는 것들을 강력하게 제가 촉구를 했었고요. 그래서 NCS는 주총이 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NC가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이사 상대로 제가 대단히 강력하게 항의,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김택진 대표를 상대로. 그 다음에 이후에 이제 그 사건 이후로 게임사들이 이제 자율적으로 공개하겠다라는 것들을 강화된 원칙을 이제 천명을 했었고요. 발표를 했었죠. 그 다음에 이후에 또 올해 중요하게 이제 봤던 게, 게임사들이 이제 이 코로나라는 상황에서 매출이 엄청난 매출과 영업이익을 벌어들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나, 그러니까 기업 전체의 어떤 게임회사 보수화죠. 그 보수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걸 강력하게 제가 이제 문제 제기를 했었고요. 가을에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갔었고요. 거기서도 이제 확률형 아이템 이슈하고 이제 한국 게임 산업의 보수화, 이걸 좀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올해 많은 이야기를 했던 게 메타버스 이야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메타버스가 좋게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이제 게임 산업의 발전을 이제 가속화시킬 수 있는 한 단계, 게임 산업 그동안에 이제 이 흐름을 보면 2019년까지는 게임 산업이 쪽에 하락 기조였어요. 2019년까지. 그러니까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코로나는 우리가 원했던 게 아니었어요. 코로나는 정말로 돌발 변수인데, 돌출된 변수인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었거든요. 성장 거의 50% 이상씩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근데 또 재밌는 게 코로나의 수혜를 입은 건 또 대기업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2020년, 21년에 엄청난 게임사들이 돈을 벌었는데, 가만히 내부를 들여다보면 게임을 위해서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이런 쪽으로 쓰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특히 2020년에 벌었던 돈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이걸 보게 되면 이런 돈들을 사실은 게임이라든지 연관된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투자를 좀 안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발전의 계기, 또 한 번 이제 코로나와 더불어서 중요한 어떤 게임 산업 발전의 계기로 제가 이제 생각을 했던 게 이제 메타버스예요. 메타버스는 이제 양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게 안개처럼 사람을 뭔가의 본질을 가리는 문제점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예를 들어서 이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조차도 메타버스의 관련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이 세상에 메타버스가 아닌 게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 게, 이건 맞지 않다. 이거 왜냐면 유행으로 끝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작년 12월 30일자 워싱턴 포스트가 메타버스는 실존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분석 기사를 써가지고, 야, 이 사람들 참 이런 사람도 있구나, 제대로 보는구나 라는 걸 했는데, 정말 우려스러운 상황. 메타버스로 들끓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만 유일한 거예요, 지금. 심지어 중국도 이런 게 아니고, 미국도
메타버스를 이야기하는 기업은 예를 들면 지금 페이스북 이름 바꾼 메타하고 최근에 이제 조금 합류한 게 마이크로소프트, 예를 들면 뭐 애플이라든지 구글 또는 아마존 이런 기업은 뭐 전혀 뭐 자기 그냥 마이웨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게임 쪽에서도 메타버스라는 게 어차피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걸 딛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면 게임 회사가 그를 아마 의지하고 메타버스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게임사가 자기에 맞게 해석을 해야 돼요. 재해석을 하고 메타버스는 우리 게임이 이렇게 해석한다 라고 하고 나와야 되는데 일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이제 프로비스 도깨비 같은 케이스인데 도깨비는 메타버스에 편승해서 주가 올리려고 하는 저는 도깨비는 어드벤처 게임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어드벤처 게임으로서 그냥 포지션하면 되는 건데 그걸 메타버스 게임이라고 해가지고 또 막 이 주가 올리고 그 다음에 내부에 실체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부정적 측면으로 보면 확률형 아이템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게임사가 그러면 좀 정도로 벗어나는 작년에 확률형 아이템이 이 정도로 수습이 된 게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이게 정말 국민적인 비난을 받기 시작했으면 그 확률형 아이템은 왜 제가 이렇게 경계하냐면 적당한 수준에서 머무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항상 게임이 문제가 되는 게 흔히 이제 과유불급이라고 그러지만 항상 지나치게 오버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바다 이야기 그랬죠. 그래서 항상 어느 선에서 적정하게 하면 문제가 크게 안 생길 건데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확률 아이템은 중국 게임보다 우리나라 훨씬 더 확률이 극악하거든요. 그리고 중국 게임은 유저들에게 꽝을 주진 않아요. 근데 우리는 꽝도 주고요. 일본은 컴플리트 가차를 안 하는데 우리는 그것도 하고 있고요. 컴플리트 가차 금지하겠다고 선언하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메타버스 같은 경우 그러죠. 메타버스를 활용하고 이걸 기반으로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 부분에는 또 그냥 멍하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작년에 이제 그런 메타버스를 한편으로는 이제 제가 한편 경계하는 게 이게 정말 안개가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한때 유행을 끝날 수 있고 사람들이 허탈할 거다. 그럼 제대로 된 게임에서 메타버스에 대한 해석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방향을 제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좀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작년에 이제 중요한 이제 성과가 모르겠습니다. 성과를 할지 모르겠다. 제주도에서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학회를 했다는 거. 이건 정말 성과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정말 기뻤어요. 2년 만에 했어요. 2년 만에. 정말 그때도 저희들이 이제 플랜 B도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어떻게까지 저희가 했냐면 만약에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 왜냐면 그걸 갑자기 행사를 취소하고 엄청난 혼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행사는 한 여름부터 준비를 해요. 한 3, 4개월 전부터 장소 등등을 계속 준비하면서 신청을 받고 프로그램 준비하고 전부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장형국 위메이드 대표나 이런 걸 기도 강연을 온라인으로 했거든요. 또 영상으로. 그거 했던 게 바로 이제 그걸 플랜 B의 일환이에요. 최악의 경우에 오프라인으로 기조 강연을 했을 경우 이분들이 못 와버리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건 줌으로 해도 끊기고 막 난리가 나거든요. 그때 그런 것들을 좀 결합해서 이제 시도를 했고 개발자 섹션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어쨌든 교수님들이 정말 많이 왔었고요. 그 다음에 논문도 많이 발표가 됐는데 참 놀라운 게 현장에 모인 교수님들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기뻐해요. 만나서 얼굴 보고 악수하고 손잡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인간의 모습이구나. 그래서 그게 정말 제가 올해 성과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오프라인에서 학술대회라고 더구나 올해가 학교가 20주년이거든요. 그래서 전임 회장님들도 오셨고 기뻐하시더라고요.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프라인 행사를 하고 바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어 버렸어요. 예. 저희들이 정말 절묘한 타이밍에 기자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겨우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후에 송년 행사를 취소해 버렸어요. 송년 행사도 오프라인으로 잡고 있다가 일주일 전에 저희가 취소해 버렸는데 그래서 오프라인 행사를 2년 만에 했다는 게 정말로 저희들에게 큰 아마 행사였고 정말 큰 성과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20주년 저희가 학회를 맞으면서 제가 20주년 사를 편찬을 했어요. 그것도 정말 큰 성과입니다. 학회 20주년에 도대체 한국게임학회가 20년 동안 뭘 해왔고 어떤 공헌을 해왔다고 이걸
저희들이 아마 조만간 공개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마련해서 이번 20주년 이제 이 기업인연대 김성동 저희 부회장님께서 이제 저희 편집위원장을 해줬고, 그게 이제 여러 교수님들이 함께 하셨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 올해 큰 저희 학회에 있어서는 입장에서는 정말 이 학술대회하고 20년사 편차는 정말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지적을 말씀을 주셨던 이제 게임 메타버스 특보단장 같은 경우도 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했는데 지금 양쪽 진영을, 그러니까 결국은 여당이건 야당이건 보게 되면 어떠한 그 한계들이 있냐면, 게임이라는 것들이 이번 선거에서 대선에서는 조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전에 이제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만 해도 사실 게임이 이렇게까지 중요한 이슈가 대선에서는 아니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게임하고 메타버스를 두 개를 결합시켰던 게 어떤 이유가 있냐면, 하나는 뭐냐면 이제는 좀 게임 산업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정당한 가치, 그리고 그러니까 가치라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문화적 가치고 하나는 산업적 가치예요. 문화적 가치라는 것은 이게 이제는 이제 게임이 어떤 단계냐면 청소년이나 젊은이의 문화를 떠나서 보편적인 대중적 문화로 가고 있는 바로 그 단계, 진입한 단계예요. 일본은 어디까지 가 있냐면 이제 콘솔에서 길기 때문에 NTT라는 회사가 있는데, NTT가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KT하고 좀 유사한 회사예요. 통신회사인데, NTT 그 이제 대표에서 하셨던 분이 제 지인인데, 그분이 저에게 이제 직접 자랑 삼아 했던 게 뭐냐면, 나이가 지금 한 70 정도 되셨을 거예요. 근데 한 4, 5년 전에 저에게 어떤 자랑을 했냐면, 그러니까 60대 중반의 분이죠. 자기 손자하고 게임을 주말에 하는 게 정말 인생의 즐거움이다. 그러니까 온갖 게임을 다 한다는 거예요. 삼국지부터 시작해서 뭐 하는데, 그게 손자하고 게임하는 게 정말 그러니까 정말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우리 참 좋겠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그 단계까지 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게임 쪽에 계시는 대표들이나 이렇게 가만히 이야기 들으면 중고등학교 다니는 아들, 딸하고 게임한다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우리가 일본의 콘솔 산업을 보면서, 또는 미국의 PC 게임을 보면서 이 할아버지하고 손자가 게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부러워했는데, 이제는 아버지하고 또는 엄마하고 아들, 딸하고 게임하는 거니 올라와 있는 거죠. 조금은 더 가면 이제 손자하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이제 보편적 게임 문화라는 어떤 국민적 게임 문화, 그러니까 특수층이 아니고 국민적 게임 문화로서의 어떤 게임이 포지션한 거고, 두 번째는 산업적으로 우리가 이제 코로나라는 또 불행한 사태를 겪었는데, 그걸 겪으면서 게임이 또 한 번 사실은 성장해가고 도약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는 거예요. 다만 이제 산업적으로는 정말 아쉽고, 문화적으로 그렇습니다. 아쉬운 건 뭐냐면, 게임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우리나라 게임사 창업자들이 지극히 보수화되어 있다는 게, 사람들은 우리나라 게임 산업 20조라면 만족하고 행복하지만, 저는 전혀 그게 대해 정말 불만인 게, 그런 말들이 220조가 아니라, 아니 우리가 중국 2000년대 초반부터 제대로 정도로 걸어갔으면 200조가 될 산업인데, 우리가 텐센트를 우리가 지배할 수 있는 이런 산업인데, 텐센트 한국 게임 산업을 지배하고 있는데 뭐가 행복합니까? 라고 가끔 짜증을 내는데, 근데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의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게임이 가지는 융합적인 산업의 성격, 또는 게임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정말 글로벌적인 성격을 가지고,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지금 우리나라 게임사들이 또 앞을 또 가고 있는 게 K-팝 이쪽이거든요. 근데 그들은 또 게임사는 어떤 또 컴플렉스가 있냐면요, 그런 경영진 보면요, 그러니까 말은 안 하지만 K-팝이라는 영화가 가지는 스타들이 가지는 그 국민적 열광이 있잖아요. 이걸 부러워하는 거예요. 게임은 항상 지금도,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고 정말 불편한 게 뭐냐면, 왜 게임에 대해서 그들은 자랑스러워하지 않을까? 게임 한류를 열었던 정말 위대한 산업인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런 컴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엔터 쪽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느낌도 있습니다. 사실 산업적으로 그 시너지라고 보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이제는 보면 산업적으로도 한 차원 더 게임 산업이 올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융복합 플랫폼이거든요, 게임이라는 것은. 그런 측면이고, 또 한편은 이제 이게 메타버스라는 측면에서 볼 때, 근데 그런 점에서 한번 제가 좀 공헌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마침 지금 보고 있으면 게임에 대한 그 감각 또는 메타버스의 감각, 이 야당은 제대로 안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야당을 보게 되면 이제 당대표가 젊기 때문에 이제 당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어떤 이미지는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이제 젊은이들의 산업이라고 보이는 또는 미래의 그런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게임이나 메타버스에 대한 정말 관심이라는 것은 그냥 선거가 됐으니까 유행처럼 한번 지나가고 이런 거 뿌리는 게 아니고 진지하게 접근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상대적으로 지금 훨씬 이재명 캠프 쪽이 좀 있는 것 같다. 실제로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좀 들어봐도 굉장히 진지하게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메타버스도 그렇고, 특히 메타버스가 지금 정책적으로 엄청난 난맥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은 올해죠. 올해 메타버스 예산 통틀어서 대략 추산하는 게 2조 6천억인데 그 태반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요. 제대로 쓰인다는 그런 보장도 없거든요. 또 한 번 엄청난 국가적 에너지가 낭비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이제 정책적으로 이런 메타버스 전반에 대해서도 한번 좀 전문가들이 모여서 좀 정리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좀 했던 거죠. 그게 이제 게임 메타버스라는 특보단장을 하게 됐다는 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